마이크 세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세웁니다. 하나, 둘. 마이크 세웁니다. 하나, 둘. 배터리를 한번 갈고 가자. 하나, 둘. 마이크 세웁니다.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마이크. 잠시만요. 하나, 둘. 소드. 하나, 둘. 마이크 시험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를 시험입니다. 하나, 둘. 자,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고, 짠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10분 만이에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자, 미적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6평에 비해서 미적분 문제는 다소 어려워진 편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유는 첫 번째, 어쨌든 전범위,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 그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6평에 비해서는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제. 하지만 번호대를 보면요, 23, 24, 25번, 26번까지 진짜 지극히 평이하게. 자, 26번은 그냥 단순 점검뿐이 돼버렸어요. 복잡하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 시작은 27, 28, 29, 30인데, 자, 수능에서도 이렇게 기억합시다. 27번 문제는 실제로는 3점이지만 그냥 상대적 난이도는 마치 4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등비급수와 도형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1대2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첫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이 가지고 있는 비율 관계죠. 그러니까 길이 비의 제곱 비가 넓이 비고 가지치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길이 비만 찾는 선에서 문제를 물어봤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여기를 3등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수가 구조인 거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왜? 3등분하니까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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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라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안에 너랑 같은 비율로 도형을 잡을 거니까 너를 x라고 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x라는 길이를 쓰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냐면, 너 x를 이쪽이 x가 아니죠. 이쪽 x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던 거냐면, 얘가 지금 너로 만들어진 이 점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45도가 되게 얘를 이렇게 끄는 거야. 이렇게 1대1대 루트 2가 되게.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너의 도형을 그렸다고. 이렇게 그려서 너를 x라고 놓고 널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1대1대 뭐? 루트 2의 개념. 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가 x면 여기가 몇 x예요? 여기가 2x죠. 맞아? 그런 상태로. 그럼 너의 길이도 얼마야? 어쨌든 그냥 x. 왜냐면 여기 45도니까 이쪽에. 여기도 45도고. 그래서 결국엔 이 안에서 길이를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비율을 찾아라는 포인트를 찾냐 못 찾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각의 넓이를 구하자고 그랬는데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근데 지금처럼 너의 길이에서 얘를 찾고, 높이는 너의 길이니까 얘를 찾고, 두 번째 얘는 이미 주어졌고 너도 30도니까 1대1대 루트 3이고, 그러니까 요거 길이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3점짜리 문제치고는 좀 복잡하지만 오늘의 설명에 좀 끼워넣기는 좀 애매해서 선생님이 우선 구도로 이 정도만 전달할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제 28번부터 시작이다. 정말 본격적으로
등급이 갈리는 파트는 28, 29, 30. 자, 이제 차분히 볼까요?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본격적인 진짜 시작이 28, 29, 30. 자, 잘 봐봐. 28번 문제는 처음에 볼 때는 덧셈 정리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 선생님의 경험상. 덧셈 정리 문제인가? 근데 표현이 달랐죠. 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가요? 2인 원을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점을 확실하게 집어. 여기 A, 여기 B. 2콤마요? 0콤마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P를 왜? 어디 이상? 아니요. 자, 그럼 P가 어딘지 몰라. 이렇게 준 거예요. P를 어딘지 모르게 주고 각을 되게 애매하게 줬어요. 여기다 세타.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줬기 때문에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보는 방향성을 이 키워드에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야, Q가 있어. Q가 0,2 뭐라고 돼 있냐? 2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너의 위치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아이들이 여기다 그리는 애를 봤는데 여기 일 수는 없지. 왜냐하면 얘가 커봤자 2지.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딘가 그려지겠죠. 네. 맞아? 그리고 세타는 어쨌든 양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으니까 여기 어디 찍힌다고 봐야 돼. 근데 그렇게 대충 잡아놓고 간 다음에 거기다 또 수선해발을 어딘가 내리려고 했고 그 내려진 수선해발 길이로 이거 찾으라고 그랬나? 어허,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선생님이 도형 문제가 등장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보조선 싸움이고 그 보조선은 지극히 심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복잡한 기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봐라. 이 점이 이 문제의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원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호나 현이 있을 때 어떻게 잡아도 같다고 이런 1타 2득 왜? 내가 지름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세타거든. 그러니까 네가 직각이거든. 네. 그러므로 길이가 4 요 전체 길이가 4사인 맞죠? 그렇죠? 이 전체 길이가 4코사인이니까 이 녀석의 절반 정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야? Q가 있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럼 너한테서 수선해발 내린 이 녀석의 위치를 뭐 R이라고 하면 어딘가 찍히겠죠. 그럼 점선 닮음 합동. 닮음. 여기 세타 합동.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이 전체에서 너를 빼면 되니까 이 삼각형에서 분석이 끝나네. 그럼 이 전체 길이가 2와 2 코사인 세타니까 그걸 통째로 사인으로 끌고 가서 너한테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4 사인 세타에서 빼겠다고.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전체 사인.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F 세타라고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 이거 정리가 끝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작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2 사인 세타에서 이제 뺄 건데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또 잠깐만요. 자, 이게 만약에 미분이나 적분을 물어봤다면 요대로 두는 것보단 요거 백악공식, 다시 말하면 백악공식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돼. 그래서 모든 백악공식은 기억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2 사인 세타라고 두고 그리고 사인에 2세타라고 두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자,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적분하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계산을 또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마지막 계산까지를 물어봤던 게 몇 번? 28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정답률을 슬쩍 보니까 많이 밀렸더라고. 그럼 왜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작도일 것 같아. 다시 한번 갈게요. 도형에 대한 기본 작도는 복잡한 형태의 어떤 작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보조선 싸움이다. 최대 2개 정도 보조선만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 문제일지 말 그대로 뭐 수원의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문제일지는 보조선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28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29번이요. 29번. 자, 29번 문제 가봅시다. 자, 29번에 좀 원론적 풀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해설지나 손글씨 해설집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풀이는 그냥 내가 준 해설집이 원론적 풀이야.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 문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꽂혔어. 이거는 너무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좀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생님의 습관을 보여드릴게.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니?
대칭, 3대칭.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성으로 풀던 그냥 원론적으로 풀던지 간에 그냥 2차 함수의 대칭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초월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 구평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볼까요? 그냥 이 부분은 뭐 안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넌 뭐가 보였냐면 구평 문제의 미적 문제는 육평하고 좀 특징이 달랐다? 육평 문제는 그냥 정말 미적, 내적인 내용들을 집중해서 물어보려고 했다면 구평 문제는 결국 수투와 미적의 결합. 근데 수투와 미적의 결합은 그간 출제의 경향이야. 난 여기서 좀 물음표를 던지게 돼. 뭐냐면 예전에는 수투가 가형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됐어. 애초에 포함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투를 끌어왔다고 계속. 그래서 실제 미적 킬러나 중킬러 문제는요. 수투의 다항식의 해석이 지속적으로 중요해 왔었어. 지금까지도 계속. 자, 근데 육평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씻어낸 느낌이었던 거야. 어차피 수투는 수투에서 물어볼게. 미적은 미적 안에서만 물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다시 과거로의 회귀야. 근데 이게 제대로 출제가 된 건지 아니면 뭐 다시 바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의견은 이렇게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미적 선택자들이 수투에 뭐 하겠어? 유리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좀 편해요. 사실 미적만 출제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고 원론적으로 맞겠다. 수능도 수투 포함된 초월함수 해석으로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결론이에요. 이제 그럼 다시 기존 기출 문제가 유효할 수도 있어. 기존 기출 문제 잘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 더 결국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잘 봐. 이게 더 중요해. 2차 함수나 3차 함수의 다항 함수 해석, 비율 관계. 결론적으로 29번, 30번을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며 수투가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르죠. 네. 선생님 되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니? 되게 세심하지 않니? 이런 거. 그런 느낌 있지 않아? 막 이 남들이 안 보는 거 막 보고 막 이런 거. 그쵸? 선생님 되게 뭐라 그러지?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에서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아 도대체 정용경의 단점은 무엇이냐? 없어요. 키 빼고 없다. 이게 너무 많이 뺏어가졌어, 근데 이분이. 이거 너무 안 줬어. 너무 안 세상 공평하다. 키 빼고 다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담이다. 예, 농담. 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농담이니까 재수없어 하지 마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웃으라고 한 소리야. 자, 가보자. 자, 29번.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있다. 야, 잠깐. gx를 보면 gx는 말이지. f 너무 확실하게 줬어. 자, 원론적인 풀이는 분명히 거기 해석하시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이걸 좀 다르게 보겠다. 자, 봐. fx가 하나의 변수 역할로서 깔끔하게 합성돼 있어. 그래서 얘를 단계별로 보자고. 자, 가볼게요. 합성함수의 해석. 선생님이 이번에 추석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합성의 해석과 역함수의 해석은 미적이나 수투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출제가 될 거다. 이거 내가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합성의 해석은 두 가지. 순서와 치환. 이런 걸 해결하는 걸 이제 추석 특강의 주제로 좀 잡아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순서와 치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되게 심플하게 봐야 돼.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야, 네가 하나의 문자로 보인다고. 이게 이미 치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fx는 저 g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fx라는 함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하나의 문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이 g라는 함수는 이제 g라는 모양을 쓸 수 없으니까 y는 t 플러스 2에다가 2의 t라는 눈에 보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고. 이건 우리가 많이 그리던 거. 그럼 이거 이렇게 써주면 y 대신에 t라고 쓴 거니까 너는 그냥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2차 함수.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너의 정의역. 다시 말하면 너의 치역이 너의 정의역. 이게 합성함수의 약속이잖아. 너의 치역이 너의 정의역에 포함되면 돼. 아, 그래? 오,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뭔 어떻게 얘를 그리죠? t의 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y도 양의 무한대로 가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t의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다시 초월함수의 그래프는 다항함수와 다르게 양 끝에서의 극한을 활용해야
점근선인지 발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극한, 그리고 간단한 대칭성, 그리고 미분 정도 활용해서 그래프를 우선 개형을 그려야 되죠. 자,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봐봐. t 플러스 2에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오래간만에. 리미트 t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를 치환해서 또 s는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2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더 빨리 변해, 더 크게 변해. 그러니까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얘가 y 값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수렴의 기하적 특성은 바로 점근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변수축에 이렇게 점근한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점근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진다. 그럼 미분 한번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t 플러스 3이네요. 2의 t. 그러면 약식 도함수. 도함수를 대신하는 거 1차 함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에서 극소야.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 대략적으로 우선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중요한 건 네가 마이너스 3에서 극소이며 최소이구나.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이고 얘의 y축 위치는 여기 어디쯤 잡힌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니까 네가 위로 볼록할지 아래로 볼록할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 대칭일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원식을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거래. 주어진 g라는 녀석은 잘 봐. f의 a가 6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a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녀석은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이 f라는 녀석은 저 g 입장에서는 t야.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 그냥 t가 6일 때 y가 최대. 이렇게 읽어. 두 번째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gx는 나 조건에서 gx는 뭐라고 얘기했어? x가 뾰로롱 뿅뿅일 때. 근데 이걸 뭐라고 쓸 거야? g. 잘 봐. t는 이렇게 돼야 돼. x가 뭔데? b일 때 x가 b 플러스 얼마 6일 때 최소래.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뭐라고 써? t라고 썼는데? 그죠? 아, 얘 봐봐. 여기를 보면 t가 6일 때 y가 최대. 그럼 이 녀석은 최대가 되려면 다다다다다다다 오른쪽 끝 함수값이야. 자, 따라해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끝값과 극값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미 특이점을 잡고 가야 돼. 너는 중요해. 최소를 결정하고 있어. 최대는 오른쪽. 그러면 봐. 얘가 지금 얘 정의역을 어디서 끊어요? 오른쪽에서 어딘가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촥. 여기가 어디란 얘기야? 안 돼요. 응. 여기가 어디란 얘기야 지금 여기가. 6이라고. 6에서 이 녀석이 가장 큰 값이 된다고.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을 설명했다면 너의 최소값은 여기서 결정된다고. t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쪽으로 가보자. t가 마이너스 3이라고. t는 그런데 뭐라고요? fx라고. 자, 치환과 순서 맞춰서 보라고 이렇게. 그럼 fx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그런 녀석이 두 개일 수밖에 없겠네. 무슨 칭? 대칭.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왜 그러냐면 2차 함수 t가 가장 큰 값이 6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fx 자체의 최대가 6이라는 얘기라고. 하나, 둘, x가 a일 때 네가 6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뭐가 있었는데 아까 노란색 듭니다. 노란색을 왜 들을 걸까요? 이거 봐요. t의 값이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네가 b랑 b 플러스 6이랑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얘 찾는 거야. 그러니까 b와 b 플러스 6의 가운데 누가 있는 거지? 그렇군. 그럼 b 플러스 3이 얼마? a. 그러니까 그럼 b가 a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한 단락이야. 아, 그래. 문제 아름답다. 해석이 좋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뭘 해야 되냐? 그럼 얘가 물어본 게 뭔지 잘 보시라고요.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다항식 문제냐? 마지막에 봐봐. f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얘 찾으라는 거예요. 얘. 거의 다 찾았는데 찾지 못한 게 있죠. 우선 최대값은 얘기했어. 꼭지점이 뭔진 모르지만 무슨 관심은 생겼어 지금. 관계도 생겼고. 그럼 fx를 뭐라고 쓰냐? 여기 쓸 수 있을까? fx는요. 최고 차이계수는 모르지만 음수. 대칭축은 x-a. 완전 제곱 플러스 6이요. 아 그래? 그럼 여기 봐. b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야. f의 b요. b 대신에 a-3이요. a-3 대입하면 9k요. 플러스 6이요. 그대가 마이너스 3이니 k는 마이너스 1이요. 오, 너는 마이너스 1이요. 끝내자. 뭐 찾으라는 얘기지? 너랑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을 거니까 어디다 여기다 써보자. 다시 x-a의 제곱이 6이 되는 x 찾으라고요. a를 끝까지 못 구하겠는데 상관없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맞아. 두 근의 차. 2루트 6의 제곱이야. 끝. 24. 그리고 원론적 풀이를 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이 풀려. 핵심 요소는 대칭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래서 초월함수보다 다항함수가 더 중요한 게 그간의 흐름이다. 다항함수를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된다. 30번도 비슷하게 설명할 거고.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너희들 축회전 배웠다고 그랬었지? 내 거야. 내 거야. 6년 전부터. 축회전이 뭐냐면 이걸 그냥 한 방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그림 그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물론 풀이는 이렇게 하면 돼. 잘 끊어서 가는 거야. 이거 뭐야? 끊기라고 얘기할게. 따라해봐. 변수 끊기. 이 변수는 너의 함수값이니까 끊는 거야. 끊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없는 거. A와 B가 인지 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든지 일반화시켜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 수 있는 거야. 네, 맞죠?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통해서 너희들이 문자가 서로 대칭이라는 걸 찾는 문제라고 이게. A를 못 찾거나 B를 못 찾아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얘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이 이야기를 한 거야. 합성함수의 기하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합기도. 합성함수의 기하적인 어떤 그림. 그래서 합기도. 야! 이렇게 볼 수 있는 합기도 이야기입니다. 합성함수의 기하적 해석은 뭔데? 이거거든. 봐봐. 여기를 t축. 여기를 y축. 그럼 y는 아까 봤던 t 플러스 2의 t라는 놈을 이미 그려놓은 상태. 이렇게. 이 자리가 마이너스 3. 여기가 6. 그럼 이 2차 함수를요, 90도 돌리라고 이렇게. 요걸 그래서 축회전, 뭐 어떤 사람 뭐 n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문 용어는 없어. 그냥 쭉 돌려. 기하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 여기에 x. 이쪽에 가상의 t. x에서 t로 보낸 걸 받아가지고 y로 보낸 거니까 이 집합에서 너로 대응되는 합성함수인 거야. 그걸 끊어서 보라고. 그럼 여기는 t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이 뭐야? 한방 A B 플러스 6에서 마3 너한테서 6 합성함수 기하적 해석. 그러니까 너를 놓고 얘를 한 번에 해볼게요. 그 얘기야. 그러면 진짜 봐봐. 여기까지만 네가 실제 정의역이 되면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너의 치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끊어서 가라. 이런 거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고난도 문제에서 한 3, 4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 결정하는 다항식 해석하는 정말 진 킬러들의 문제들이 이걸로 단박에 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최근에 많이 쓰던 기술이기는 해요. 축회전이. 근데 난이도가 그 정도까지 나오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합성함수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유용한 건 이 녀석. 그렇죠? 그래서 추석 특강이 개강이 되면 어쨌든 미적 1시간은 축회전이 아니라 어쨌든 합성함수를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준 킬러나 준 킬러 형식의 문제들을 좀 해석을 해보겠다 정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입니다. 29번이고요. 이제 30번 가자. 30번. 자, 선생님이 아까 해설 강의 시작할 때 22번하고 30번이 남았으면 나는 30번 풀래. 이렇게 얘기했죠. 오히려 22번은 다소 발상적인 측면이 필요하거나 경험적인 부분이 누적이 돼야 된다면
30번은 내가 논리만 명확하면 어쨌든 이렇게 징검다리로 툭툭 끊어서 답이 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30번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킬러 형식을 띠긴 했고, 계산도 조금 더러운 편이긴 한데, 킬러라고 하긴 좀 그래요. 킬러 같아 보이는데, 킬러라고 하긴 좀 그래요. 다 죽을 건 아니거든, 이 문제가. 자, 봐. 30번 가보겠습니다. 난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라면 풀 수 있을 만큼 준비시켜서 들어보내겠다. 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 약속을 확답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 평소에 좀 시간 넉넉하면 풀 수 있을 만큼의 직관을 가지고 수험장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문제 봐봐. 자, 이 문제는 내가 출제자의 어떤 노련함을 볼 수 있었던 게 출제자가 딱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야, 니네 한번 로피탈 좀 써봐라. 뭐 이런 로피탈. 자,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돼요.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되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피탈의 정리만 쓰면 놓치게 만들었어. 이게 평가원이야. 되게 내가 보기엔 얍삽한 새끼 이 생각이 들었어. 이 새끼 봐라. 출제자. 아주 가지고 노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가족권 볼까요? 극한이야. 자, 우선 미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극한이야. 극한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 맞아. 그래서 원론적으로 가면 돼. 근데 로피탈을 써도 괜찮지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극한이야를 봐야 돼요. 가족권. 가족권부터 봐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사인에 좋아요. F에 0이 0이야. 와, 나 너무 좋았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삼각 방정식이니까 F의 0 자체가 이렇게 쓸까요? 정수면 돼요. 맞아? 그럼 로피탈의 정리를 쓰던 그냥 합성함수 그냥 정의 써서 미분계수를 쓰던지 간에 그 녀석이 코사인에 파이의 F0이고 파이의 F'0이라는 건 틀리면 없겠죠. 합성함수의 미분이요. 로피탈의 정의 써도 되고요. 그냥 0 대입할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이 0이라고 그랬어. 그럼 잘 봐봐. 얘가 1타 이득이야.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치 관계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이게 부호만 바뀌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바꿔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는 0이 안 된다고. 아름답습니다. F'0 0. 그리고 얘가 뭘 물어봤는지 봐야 돼. 마지막에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G에 대한 적분 이야기를 해요. G는 F로 설명해야 돼. F가 무슨 함수인지 이제 보여. 최고청익에서 구인 3차 함수의 극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냐. 그럼 사실은 극값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유형은 둘,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겠지 정도야. 이 문제 또 다음 함수 문제다. 띠용 여기까지. 봐. 이 극한에서 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봤다라는 건 뭐 내 입장에서는 되게 멋져. 잘 물어봤다. 로피탈 붙었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지. 큰 걸 놓치고 가지. 그러니까 극한 그리고 원론적인 표현들 미분의 정의 이렇게 가니까 원래는 맞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 근데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네. 극대극소 야 넌 빠이빠이 이렇게.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근데 여기서는 더 조건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gx가 주어지는데 뭔가 또 어려운가 싶었거든. 사실 안 어려워. 봐봐. gx는 말이죠. 뭔 소리야? 뭐 끌어? 에어컨입니까? fx. 야, 니네 여기 저기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4년 전이었죠? 너희들이 그때면 그럼 몇 학년이었던 거야? 지진 맞아? 내가 저번 주에 저기 갔어. 아니야! 시간 없어. 얘기 안 해. 자, 볼게. 시간이 없어. 다음 주에 얘기해줄게요. 영어. 그 다음 주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인정 어떻게 줘? 야씨.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자. 영과 1사에서 얘야. 이게 3차 함수라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g x 플러스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 뭔 소리야 그게. gx. 가보자고.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gx가 주기함수야. 0부터 1까지만 너만 줬어. 혹시 적분 대비수 얘기할 때 내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구간을 끊어서 주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거야. 하나하나 구하던지 수열화해. 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니? 네. 고맙습니다. 난 그 얘기를 했거든. 봐봐.
주기함수.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줬지? 이 생각이 들었어. 잘 생각해봐. 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를 0부터 1까지 끊으면 1이 여기 있어야 되네? 그럼 0부터 1까지 이렇게 끊고 연속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거예요. 두 번째,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끝값이 붙어야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존재한다면 실제로 1에서의 함수값은 대등해야 얘가 붙죠. 계속. 야, 봐봐. 이거 뭐야? 봐. 하나, 둘. 여기는 어쨌든 n. 네가 0, 네가 1인 게 fx라서 야, 난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9 x제곱 접 완전 제곱 끊어 x-1 대상은 n. 1학년 수준. 맞아? 이걸 0부터 1까지 가져올 거고 너를 반복수. 그럼 만약에 문제가 얘가 그냥 0부터 5까지 물어봤으면 이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죠. 그리고 문제 봐봐. 이 문제를 꾸미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초월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의 극한도 엄밀하게 보면 아니고 이건 시작점이고 3차 함수의 분석인데다가 하나 더 비율 관계를 기억한다면 야 미분 안 해도 3분의 1인 걸 알아. 3차 함수 얘기야.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극대 극소의 곱이라는 건 여기서 미분 안 해도 보인다니까? n 곱하기 f의 3분의 어머나 3분의 1을 하면 그게 얼마래요? 얼마라고 그랬냐? 9인가요? 응? 5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하고 좀 가져올게요. 정리했더니 요거 이제 계산을 좀 생략을 합시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정리했더니 이게 3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3인 걸 찾으면 문제는 끝난다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첫 단락이야. 하나의 고비. 근데 여기까지 물어본 건 내가 보기엔 정말 잘 물어봤고 평범하게 물어봤어. 22번에 비해서 어때?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린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막줄에 하나 더 물어본 게 그래도 이걸 킬러처럼 만들려고 적분을 0부터 5까지 물어봤지만 아차. 야 그냥 주질 않았네. 직접 적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0부터 1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적분은 무조건 0부터 1까지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가자고 했어? 우선 한 칸씩 끊어야 된다고. 1부터 2까지, 2부터 이렇게 간다고.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다 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하던가 수열화되던가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규칙이 좀 뻔하기 때문에 하나 구하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특이한 규칙들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열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쨌든 봐. 한 칸짜리 적분은 가능해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잘 보라고 하나의 기법이니까. 여기 x, gx를 직접 적분할 건데 나는 0과 1 사이가 돼야 수식을 쓸 수 있다고. 9x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3인가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널 쓰려면 어떻게 되는데? 얘를 0과 1 사이로 옮기면 돼. 따라해볼까?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n만큼. 그러니까 부호 조심. 마이너스 n만큼. 하지만 그러나 g는 상관없어요. 왜?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6이 됐든 7이 됐든 8이 됐든 다 똑같기 때문에 g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g 없는데요. f랑 똑같지. 그러면 너는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dx 따로 계산하고 플러스 n에다가 0부터 1까지 fx dx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날아갈 수 있죠. 0부터 1까지 너 9x의 4제곱 마이너스 9x의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n이고요. 얘가 0부터 1까지 9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9 그냥 개수만 남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 4분의 9지. 쏘리. 여기 뭐한 5분의 9지. 미쳤냐?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그럼 정리하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4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20분의 4고 36 모르겠다. 다시 가자. 5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얼마야? 3이죠. 5, 4, 20에다가 4, 9, 36에다가 15 하니까 얼마? 21. 아우 숨차. 이게 20분의 21. 맞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4분의 9 마이너스 3. 끝! 4분의 9. 글씨 엉망이라서 미안. 오른쪽으로 하니까
20분의 21 플러스 4분의 9 햄이다. 그죠? m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개라고. 4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4분의 21 플러스 여기는 4분의 9 0 1 2 3 4 다 더하니까 얼마야? 10? 네. 그래요? 그럼 21 플러스 90 4분의 111 맞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뭐라고 했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3개 붙었어. 극한 주기함수의 연속 만들기 3차 함수의 대칭 특성 또는 비율. 세 번째 적분 구간 쪼개기. 만에 하나 이렇게 못 풀어도 그냥 하나하나 쪼개서 구하면 돼요. 평행이동. 그래서 0과 1로 땡기기. 됐죠? 근데 수열을 하면 편하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됐죠? 22번보다는 30번이 쉽다 어렵다? 그리고 이 기조는 끝까지 유지한다. 여기까지. 자, 미적 해설 강의였고 오늘 수고 많았고 조금 이거야.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밀도 있게 잘 보내자. 70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는 7시에 바로 시작할 거야. 좀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안녕. 야, 니네도 나랑 나 니네도 몇번 안 되냐? 이거 몇 번?